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 씨는 바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죠. 바로 여러분. 윤복희 씨야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준다 쳐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고 힐링해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힐링을 주제로 한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내 어깨 위에 두 친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상처와 그 극복 과정을 아름다운 수치와 기법을 통해서 그려낸 이 작품을 보면서 저도 잠시나마 작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 어깨 위에 두 친구의 이수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 어깨 위에 두 친구를 쓰고 그린 이수연입니다. 전작으로는 그 달에서 아침을이라는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잠시 이 작품의 기획 의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 갖게 되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치유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이제 수채화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려낸 점과 뭐 토끼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동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를 그 의인화라고 하긴 뭐라고 해야 될까? 형상화해놨다. 뭐 이런 것이 그 굉장히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기획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특정한 외모의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 그 동물로 그렸을 때 사람들이 그 동물이 가진 내면적인 캐릭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주인공 토끼를 단발머리 여자애로 그렸다면은 사람들은 아, 단발머리를 한 여자애구나 이런 식으로 더 쉽게 인식을 하는데 토끼로 그렸을 때는 성격이 좀 조용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좀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내면적인 성격에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편안해서 계속 동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로서 형상화함으로써 이 책을 읽게 되는 또 그림을 보게 되는 그 독자 일반이 이 얘기는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오히려 그 진입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8년 전에 만들었던 책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자전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여자로 일부러 그리지 않고 곰 아저씨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넓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잖아요. 전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들 가끔 보다가 기억나는 것들을 좀 메모장에 정리해주는 편인데요. 그때 미투 운동 수기들을 보고 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시작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수기들은 굉장히 제 일도 아닌데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었고 잔상까지 맞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개되어지고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에 묵혀두고 자기 혼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연대하고 서로를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책들이 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의 형태로라도 계속 만들어지고 그런 동기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트라우마라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사실 그림을 그리시고 이야기를 만들 때 수만 가지의 어떤 그 세상의 주제와 소재가 있을 텐데 트라우마를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연스럽게 어린이 그림책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독자 연령대가 3세에서 7세 이 정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재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찾아봤던 책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엠스케파 박사의 책인데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정신과 의사가 자기랑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의 수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분 이렇게 설명한 책이었는데, 처음에 받았던 충격의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얘기를 감히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라고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그런 책을 찾아보고 최근에도 그런 책을 좀 보게 되고
그거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더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제 작가님 스스로에 대한 치유도 있을 것이며 이걸 보면서 이제 거의 공감함으로써 독자들도 거기서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군요. 저는 여기서 이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라는 건 극복해야 될 대상, 말하자면 이제 격렬히 맞서 싸워야 될 대상, 이렇게 어떤 정반의 개념으로서 대립하는 개념으로서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 내에서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이제 표범과 나를 대표하는 이제 토끼는 같이 성장해 갑니다. 이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예, 처음에 이거 지원서 이렇게 지원서 쓸 때 이게 장르가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판타지 드라마라고 썼어요. 근데 말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그 트라우마라는 존재가 나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나한테 말도 걸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이 다분히 판타지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표범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이야기는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모두의 동감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같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 어떻게 본다라면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예. 이 장면이야말로 그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화해와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하면서 그 흥미롭게 장면을 봤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장면을 또 생각해내시고 또 그리시게 된 건지. 몇 년 전에 굉장히 강렬한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두 발로 맨발로 이렇게 땅에 서 있고 물이 끊임없이 제 주변을 감싸는 꿈이었는데 굉장히 평온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된 저의 가장 의도가 집약된 페이지 같아요. 제가 맨발로 그 땅 위에 서 있고 맑은 물이 제 주변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꿀 때 굉장히 제가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자라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 책을 만들면서 그 토끼와 표범과 그 노란 앵무새가 같이 한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넣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돼서 굉장히 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큰 성취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독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과 같이 과거의 그 묵었던 그 기억들이 깨끗한 물에 휩쓸려 가듯이 좀 감정의 그 회복이 있고 좀 자기를 다독이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진흥원의 지원 사업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어떤 의미로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지원 사업 지원을 요번에 처음 해봤어요.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도전을 해보는 건데 네,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냥 소개를 받아서 그분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원고가 양식에 무리 없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원한 부분이 다양성 만화 중편 부분인데 200페이지 이상 원고를 완성해야 된다. 근데 이게 능히 200페이지를 넘을 원고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만화진흥원의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디딤돌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하죠. 좋은 작가님들. 너무 좋은 기획들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래픽 노블이나 이제 만화를 지향하는 어떤 후배들이 있다라면 뭐 한 번에도 미리 시작한 어떤 선배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것 같은데 좀 유의한다라면 좀 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줄 수 있으시다라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거 참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네. 그럼 그냥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좀 덜 망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덜 망설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독이 자기 시나리오를 스스로 쓰기 시작하듯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완성해놓고 투고를 해요. 이 이야기를 출판할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라서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 있지요. 보통 출판사에 이제 투고를 진행하는 과정이 저같이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청탁을 받고 계약서를 완벽하게 쓴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정장치가 생기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제가 저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글을 다 써두고 콘티를 다 만들고
컬러링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투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갔는데 이제 편집자라든지 또 출판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고 저 부분은 좀 너무 그런 많은 일이 것 같고라고 분명히 있죠. 하면 예. 그 자체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절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취향이라든가 뭐 잘 팔리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조금씩 멀어지다가 이제 많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이런 요즘의 시장이라든가 상황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는 감정, 내가 남들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집중하면 분명히 다른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에디터라든지 편집자를 통해서 그 작품이 또 발전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될 독자분들에게 간단한 그 인사말을 끝인사로 좀 나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은 시간이 들어요. 많은 노력이 들고 글을 쓰고 콘티를 짜고 더미북을 만들고 그걸 이제 컬러링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을 한 권을 마무리하는데 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노력과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을 넣는데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거나 이 책이 정말 어떤 이의 마음을 건드릴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잘 시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왔으면 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성실하게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이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내 어깨 위에 두 친구 이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다음번에 만들고 싶어하는 책으로 기획 중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저하고 가까운 친구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가정사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와서 처음에는 만났을 때부터 초반부터 저하고 이상하게 트라우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친구를 이렇게 지켜봐 오면서 그 친구가 자기의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 친구의 예를 들자면 자기가 하는 직업을 자기가 겪었던 트라우마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완전히 동떨어지자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만들고 기획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한 발짝 좀 저의 트라우마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저의 감정을 조금 더 다잡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자기가 뭐 꼭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일상 중에 그 어떤 시간을 좀 쪼개서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